가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24년 9월 20번 지문부터 이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9월 먼저 끝났고요. 그 다음 교과서 끝났습니다. 이제 20번 지문부터 24년 9월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9월 20번 주제문은 걱정을 감정과 같이 보도록 하여 없앨 수 있도록 아이를 납득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주제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없앨 수 있을까요, 다비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지로는 못 없애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멋지게 또 말씀을 하시는군요. 걱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한 가지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해서 무엇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 입시생들에게는 걱정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걱정을 없앨 수 있도록 설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merely가 나옵니다. 계속 외우라고 했었던 단어 맞죠? 나돈니에서 나오는 친구요. 단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면서 먼저 잡아놓고 갈까요? convincing부터 잡아놓고 가면서 수일치 단수 파트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에 거대한 것들이 또 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지 이렇게 하는 것, convince가 설득시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제가 납득시키다 계열로 해석할게요. 단지 납득시키는 것은 누구를 납득시키죠? 여러분의 아이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데 무엇을 납득시키려고 하냐면 자 이제 명사절도 소사 목적어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연지에게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해요. 연지야, 걱정이란 센슬레스한 거야. 자, 우리 요 단어 느낌만 잡아볼게요. 참 감이 없다 이렇게도 괜찮긴 하지만요. 센슬레스는 무의미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미라고 하면 mea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less를 붙이면 senseless가 되는 겁니다. meaningless. 그쵸? 뭐 쓸모없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연지야, 걱정은 무의미한 거야. 그리고 that. 자, 여기서의 that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의 that이 맞겠지만 2번 that은 생략시키면 안 되겠죠. 연지야, 걱정은 쓸모없는 거란다. 라고 아이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그리고 무엇을 납득시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더 컨텐트하게 될 거야 라고 납득시키는 것. 이건 민준이가 아는 단어거든요. 민준아 방해해서 미안해요. 컨텐트 무슨 뜻이죠? 네, 지난번에 비동사 컨텐트 with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세상에 그렇죠. 홍민준 딱 걸렸네. 본인 시험범위 당한 거지. 맞아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satisfied, 그쵸? 혹은 gratified, 그쵸? 그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몇 번 나왔던 단어. 걱정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은 더 만족할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면 더 만족할 거야 라고 납득시키는 것은 그리고 걱정은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납득시키는 것은 is going to stop 멈추지 못할 것 같은데요. stop A from ing네요. 아이들이 걱정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걸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야,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걱정하지 않으면 넌 더 만족할 것 같은데 이런 상투적인 표현 자체는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걸 멈추게 못할 거예요.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for some reason 몇 가지 이유로 보자면 젊은 사람들은 seem to believe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명사절 접속사의 목적어 대시겠죠? 걱정이란 무엇이다? 사실이다. 걱정이란 삶의 사실이다. 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이란 삶의 사실이다. 걱정 없는 삶은 없다.
걱정은 인생에 다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조금 조심할까요? Over which they have a little or no control이 나왔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아마 제가 뭐 할 줄 알 거예요. 이 over의 위치가 원래 어디냐는 거죠. 바로 여기가 over의 위치다. 그건 다 아는 거죠. 그쵸? 원래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접근했는데 전치사 플러스 위치를 해석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별로예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그냥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한번 가보자고요. 걱정이란 것은 삶의 한 가지 사실이야.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have little, 거의 통제할 수도 없고 아예 통제할 수도 없는 삶의 한 가지 형태다 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해석했는지 봤죠? little를 control로 묶으면서 no와 control을 같이 보면서 수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 문장 더 가고 정리를 해볼게요. consequently, 그 결과로 아이들은 심지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멈추기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뭐가 나오게 될까요? 아마 이 스탑 뒤에 있었던 표현은 걱정하는 것을 아예 멈추기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방금 본 것처럼 어떤 젊은 사람들은요,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다비 씨한테 여쭤봤던 이유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었죠? 애초에 걱정을 안 하는 것을 시도조차 안 해요. 당연한 거겠죠. 지민이는 어때요? 걱정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지는 어때요? 시간이 약이겠네요. 은유 생각은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니네요. 자,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납득시켜야만 합니다. 무엇을? 여기가 아니군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납득시켜야 하는가? 걱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중간에 낀 거 조금 있다가 보고 걱정이라는 것은 nothing more than이다. 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또 까먹었을 겁니다. nothing more than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only였었죠.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거는 단순히 무엇이다 라고 납득시켜야 됩니까? 걱정이란 건 단순히 감정이야 라고 납득시켜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은 감정? Like guilt and fear. 두려움과 죄책감과 같은 그냥 걱정에 불과해, 감정에 불과해 라고 납득시켜야만 하죠. 선생님 이게 왜요? 그러면 감정이 걱정이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그리고 모처럼 모든 감정들처럼 걱정이라는 것은 어떻다? 여기 지금 1번, 2번 병렬이죠. 그리고 걱정이라는 것은 어떻다라고 납득시켜야 될까요? 민준아 여기 한번 보고 가세요. 비동사 서브젝트 to다. 외우세요. 근데 아마 안 외울 겁니다. 또요. 미치겠네 또. 비동사 서브젝트 to는 뭐뭐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일단 이게 원뜻이에요. 일단 이게요. 서브젝트가 원체 뜻이 많죠. 일단 이게 원뜻이긴 하지만 이 뭐뭐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의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편하게 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감정들처럼 걱정이라는 것은 무엇의 영향 아래에 있다? 바로 다비씨가 말한 의지의 힘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일걸요. 생각해보면은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을 느껴보셨죠? 우리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하면 통제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은 무엇이다? 걱정은 감정과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납득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의지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 살짝 듭니까?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라는 감정도요, 걱정이라는 것도요, 마치 감정처럼, 굳이 걱정을 해야 되나? 걱정해봤자 뭐 좋을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통제한다면 걱정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아이들이 없앨 수 있다. 라고 말해 주세요. 무엇을요? 걱정을 없앨 수 있다. 라고 말해 주세요. 어디에서요? 자신들의 삶에서 없앨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by ing 단순히 뭐 함으로써 해석 조금 조심하세요. by ing 해석 조금 조심하시고요. refuse to 부정사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 refuse가요, 거부하다, 거절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거부하다, 거절하다라고 해석하면은 말이 엄청 꼬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분석하다가 꼬였거든요. 그래서 돌려볼게요. 따라와 볼까요? 걱정을 무엇으로부터 없앨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앨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뭐 함으로써? 한번 꼬여보자. 단순히 거절함으로써 뭐 하는 것을? to attend to it. 자, 여기까지 한번 봐봐야 되겠네. 먼저 우리가 attend to라는 게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pay attention to. 똑같죠? 그렇죠? attend to, attention to. 그러면 attend to가 뭐야?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겠고 to가 없으면 의미가 상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요. 여기서 it은 또 무엇이고요? 앞에 있는 worry를 의미하겠죠. 자, 이제 말 한번 꼬이고 그리고 풀어볼게요. 단순히 뭐 함으로써? 걱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걸 거절함으로써 걱정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래요. 어? 걱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한번 살짝 꼬였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또 refuse to 부정사가 또 나오거든요. refuse to 이렇게 해석할게요. 여기서요. 안 한다라고 해석할게요. 안 한다. 왜냐면 거절이라는 뭔가요?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한다? 상대방과 같이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할게요. 그게 편할걸요? 안 한다로 제가 해석해 볼까요? 단순히 뭐 함으로써? 걱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삶에서 걱정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자, 이게 훨씬 더 쉽죠? 해결책 무엇입니까? 걱정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래요. 단순히 어떻게 함으로써? 걱정을 하지 않음으로, 애초에 걱정이란 것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생에서 걱정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죠? 야, 걱정은 무의미한 거란다. 이렇게 말해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걱정은 감정과 같은 거야.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듯이 의지만 있다면 걱정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걱정하지 마. 의지를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해주래요. 아직도 느낌이 잘 안 왔을까 봐 한 번 더 말해주네요.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요렇게 나와 있어요. refuse to 부정사. 그러면 애초에 안 한다라고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아이들이 안 한다면 뭐 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걱정하며 행동하는 것. 이상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돌릴까요? 만약에 아이들이 걱정을 안 한다면 조금 더 살았습니까? 걱정하며 행동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이상하죠?
만약에 아이들이 걱정을 안 한다면 됐어요. 무엇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 없이 걱정 자체를 아예 안 한다면 됐나요? 걱정 자체를 아예 안 한다면 아이들은 결국에 멈추게 될 거야. 뭐 하는 것을? stop ing. 걱정을 느끼는 것을 멈출 거야. 뭔 말이야? 걱정 안 한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will begin 투부정사 ing 가능하겠죠? 아이들은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을?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만족감이죠? 마지막 문장에 딱 멋있게 끝나네요. 주관대가 맞나 봐요. accompany 동반하다, 수반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와 함께 오다 이런 의미예요. 자, 무엇과 함께 오는 만족감? worry free life.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오는 만족감을 경험하기도 시작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파트요. 마지막 파트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무엇이라고 설명하라? 야, 너 애초에 걱정하지 않으면 여기가 if 문장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 없이 애초에 걱정하지 않으면 너는 말 그대로 걱정하지 않을 거고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끝나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머리 풀기 딱 좋았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걱정이라는 걸 참 많이 하고 살고요. 민준이, 저기 국어쌤 별명이 뭐냐면은 원장님께서 걱정 인형이라고 부르세요. 저 덩치에 맞지 않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맨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쌤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그것도 뭐가 큰일인데? 맨날 그러거든요. 저도 걱정이란 게 있겠죠. 아우 요즘에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오늘 3시에 잤어요. 막 문제 만드느라 3시에 잤는데 저도 걱정은 있어요. 근데 걱정하면 뭐해? 그게 해결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걱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편안하고 만족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걱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과 같이 보도록 하여서 없앨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되겠습니다. 21번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재밌어요. 함의추론 파트였는데 와 진짜 재밌었다라고 생각했어요. 21번 주제문 정보화 시대의 기업에게 중요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규칙이 아닌 창의성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기업에게 중요한 것 규칙이 아닌 창의성이고요. 문제의 출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영어죠. 진짜 영어답게 냈습니다.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In today's information age,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누구에게? 많은 회사들에게 그리고 많은 팀들에게서 보자면 됐어요. 기업과 팀에게서 보자면 the object, 목표는 무엇이다? 부정어 같이 떴죠. 목표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실수를 예방하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replicability, 자 어떤 뜻입니까? 이거 뭐 반복 가능성이란 뜻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을 조금 넣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반복 가능성이라는 거는 아마 요 느낌일 거예요. 실수를 예방하는 것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다음 문장에서 나오게 될 건데요. 왜냐면 요즘에 정보화 시대라 그랬죠. 기술이 너무 좋아요, 은유야. 그래서 실수 예방하는 거요? 프로그램 돌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의 반복 가능성도 좋은 프로그램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그럼 뭐가 목표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중요하고요. keenness. 이게 뭐 여러분 거 뭐 명미남이로 나와 있는데 뭐
뭐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이 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예리한, 뾰족한, 날카로운이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예리함이에요. 예리함.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명민함? 그렇게 하면 말이 조금 어려워지죠. 예리함이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한 파트 정리해야 되겠네요. 주제문 던졌네요. 정보화 시대에 기업이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업에게는 창의성이 필요해요. 맞아요. 여러분도 느꼈죠? 지난번 23년 9월 모의고사 후반부 지문에 보면은요, 광고를 미친 듯이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우리의 평생 소원에 맞는 햄버거를 찾을 수 있도록 광고를 엄청 합니다. 만약에 창의성이 없다면요, 우리는 맨날 똑같은 햄버거만 먹을 거예요. 그렇죠? 기업은 창의성이 목표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먹어볼래요, 다비사? 딸기 치킨, 메론 치킨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땡겨요, 다비씨? 안 땡겨요? 뭐 되게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In the industrial era, 자 이제 조금 흐름이 바뀝니다. 산업시대에서 보자면 흐름 잘 따라와야 돼요. 산업시대에서는 반대와 민주화, 정보화 시대가 아니야. 산업시대에서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목표는 to minimize, 최소화하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variation. 이거 빈칸 뚫기 좋아요. 목표는 무엇이었다?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겠죠. 산업화 시대에서요. 공장 돌리는데요. 기계가 자꾸 그 시스템이 변화가 되면은요. 사람들 적응 못해요. 그렇잖아요. 산업 시대에는 변화를 축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회사들, 오늘날 창의적인 회사들에게 있어서 시대 바뀌었죠. 오늘날 창의적인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maximizing, 일단 잡아놓을까? 동명사 주어로 나왔고 콤마 ing 분사구문 아니고 짐이나 수일치 단수 깔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창의적인 회사들에서는 변화를 최대화하는 것은, 여기를 말을 조금 바꾸게 되면 저는 diversity도 괜찮아요. 다양성을 최대화시키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다양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어떻다? 더 필수적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됐죠?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쵸?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한 거죠. 산업시대의 변화는 최소화시켜야 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변화, 다양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잠깐만요. 쌤, 이러한 상황들은 또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날 창의적인 회사의 상황들에서 보자면, 됐어요? The biggest risk isn't making a mistake or losing consistency. 맞는 말이야. 오늘날 상황에서 보자면 가장 큰 위험은 이게 아니야. 만드는 게 아니지. 실수를 만드는 게 문제는 아니야. 또는 읽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무엇을? consistency이지 않은 단어죠. 일관성을 잇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일관성이 있으면요.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흐름 어떤 줄 알겠습니까? 오늘날의 위험은 무엇이다? 실수를 하는 거? 그게 문제 아니야.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잖아. 그럼 뭐가 문제인데? 말 조심. 아까 우리 refuse to 부정사처럼 말 조심. It's failing to 부정사가 또 나왔고요. to 부정사가 지금 어떻게 병렬인지 보여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흐름을 잘못 잡으면은 is랑 여기를 걸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 to invent는 걸기에 좀 애매해요. 왜냐면 to attract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병렬의 끝부분인 to change를 changes 이렇게 바꾸는 게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뭐 생략은 될 수 있겠지. 2번 to 생략되고
3번도 생략되면 동사 원형은 지켜야 되겠지만 change의 굴절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fail to 부정사입니다. 실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fail to 부정사는 뭐뭐 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험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위험이야. 됐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위험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거더라. 자, 뭐가 위험합니까? attract top talent입니다.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끌지 못하는 것. 영입하는 거죠.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인재를 채용하다 이렇게 그냥 봐도 괜찮아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이고, 두 번째,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위험이며, 세 번째,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방향을 빠르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when, 언제, 뭐 할 때, 환경이 shift, 변하다란 뜻이죠. change. 환경이 변하게 될 때, 방향을 빠르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창의성을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일 거예요. 최고의 인재, 창의성 없겠나요? 새로운 제품, 창의적이겠죠? 방향을 빨리 바꾸는 거, 창의성을 띄워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failing to 부정사 계열은 창의성 자체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더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납니다. 여기 부디 해석을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원뜻 그대로 가지 말고 fail to 부정사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하지 못하다로 가시는 게 여러분한테 편할 겁니다. 두 번째 카트입니다. consistency, 일관성과 반복성은 뭐 할 가능성이 있나요? 더 억압할 가능성이 있겠죠. 참신한 생각, 즉 창의적인 생각을 억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n, 뭐 하는 것보다 to bring your company profit. 자, 여기 to 누구랑 같이 걸려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에 to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일관성과 반복성이라는 것은 참신한 강점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죠. 뭐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회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참신한 생각을 억누르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관성이라는 게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 저를 여러분 오래 보지 않았습니까? 다비씨는 변화를 좋아해요. 그렇죠? 지민이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은유 변화 좋아해요. 저 변화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관성을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 지문에 따르면요. 하지만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경에 맞게 변화를 하면서 재빠르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게 수익을 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A lot of little mistake, 굉장히 많은 작은 실수들 같은 거 있죠? 선생님, 리틀인데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쌤, 리틀은요, 불가산 명사를 받잖아요. 근데 S 붙었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해석했나요? 거의 없는 실수들이라고 했나요? 거의 없는이면 수행 형용사 계열이 맞겠죠. 근데 제가 거의 없는이라고 안 하고요. 작은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그냥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S가 빠지면 어색하다는 거죠. 심지어 굉장히 많은 작은 실수들. 자, 그게 뭔데? 묶어볼까요? whil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때로는 굉장히 많은 작은 실수들 역시 while sometimes painful. 자,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사이에는 they, 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요거를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이 빈도구사가 들어가서 비동사 뒤에 있는 게 맞겠죠? they,
mistakes죠? 쇽 날아가고 being 쇽 날아가면서 때로는 어떻다? 물론 작은 실수들,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됐습니까? 그 실수들 별로 달갑진 않겠지만 그 실수들은 도와줍니다. 조직이 뭐 하는 걸 도와줍니까? 투부정사 괜찮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맞죠? 그리고 1번, 2번 그리고 그 실수들이 뭐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A critical part of the innovation cycle. 중요한, 비판적인 말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에? 혁신의 주기. 이게 뭘까요? 창의성이 나타나게 되는 순간. 이러한 곳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죠? 실수로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실수로부터 배운다면 됐어요? 실수로부터 배운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에서는 오히려 규칙과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규칙과 여기 나오는 과정이라는 것을 중시하게 되면 창의성이 억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신입사원 따위가? 너 생각 반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규칙과 규정은 여기서 최고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게 멋있어요. 오히려 여기를 한 번 더 하미추로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포니는 이게 교향단이잖아요. 오케스트라 있는 거 있죠. 바이올린, 비올라, 플루트, 그렇죠? 교향악단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You are going for. for의 목적어 없고 선행사 없는 거 맞죠? go for, 추구하다. 열망하다. 교향악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것이 아닐걸요? 그래서 그러면 교향악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어떤 느낌일까요? 교향악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서도 있고요. 규칙도 있고요. 일관성도 있고요. 실수를 용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죠? 교향악단은요. 좌측부터 시작해서 우측, 상, 그 앞과 뒤로까지요. 모든 악기들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질서가 있죠? 규칙이 있죠? 실수하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지휘자한테 혼나요. 여러분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원하는 겁니까? 이걸 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leave, 떠나십시오. leave behind를 잡아놔야 되겠네? 그렇지. leave behind라고 하면 뒤에 남겨두다라는 거거든요. 제쳐두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두고 가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거야 연자. 신경 쓰지 마. 자, 뭘 신경 쓰지 맙니까? 지휘자? 신경 쓰지 마. The sheet music, 악보? 왜냐면 sheet가 종이니까. 음악과 관련된 종이. 악보? 그거 신경 쓰지 마.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이제 규칙과 규율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만드세요. 재즈 밴드를 그 대신에 만드시죠 하면서 끝나요. 다비사 재즈 밴드는 어떻네요? 굉장해요. 꽤 됐나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말년 씨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인가? 침착맨. 그분이 주호민 씨와 같이 방송을 하는데 재즈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더니 국밥을 드시다가 쌉답 뚜비다밥 뚜비다밥 막 이런 영상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원본을 제가 봤거든요. 원본을 봤는데 어떤 흑인 여성분께서 막 노래를 부르시니까 그 뒤에 있는 밴드가 자연스럽게 맞춰줘요. 자, 어떻습니까? 재즈라는 거는요, 질서요? 없어요. 지난번 수능 특강 교재에 뭐가 나왔었냐면 재즈 음악의 특징이 바로 자유로움이었거든요. 그러면 재즈 음악을 만들어라, 재즈 밴드를 만들어는 게 뭐겠습니까? 통제, 규율 다 버리고, 그렇죠? 일관성 다 버리고 실수를 용납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라 라는 표현이 재즈 밴드를 그 대신에 만드셔라 라는 표현이 되겠죠. 정말 멋진 문장 아니었습니까?
이 심포니 이 부분과 리브 부분과 빌드 부분을 한 번 더 추론으로 걸어도 여러분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21번 지문이었습니다. 쉽죠? 소화 잘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지문입니다. 재밌어요. 제가 이 지문을 읽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소방차가 빙 하면서 막 지나가요. 그러면은 난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뭔 일이야?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러게요? 불났나 봐요?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구 기다 앉아있으면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딱 오셔갖고 자기 시장에서 뭐 샀는지 막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확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요. 주제문 긴급한 상황에서 일상적 규범을 깨며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최대한 한번 또 풀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어떤 새롭거나 또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할까요? To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and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필요로 하고요? 정보를 필요로 하고요. 쌤이 파란 펜을 들었다는 건 문법 설명할 건가요? 네, 저는 그러려고요. 가만 보니까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늘려 쓰지 말고요. 그쵸? 앞문장 전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걸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그쵸? 괜찮죠? 대신에 선행사가 decisions 는 아닐 겁니다. 그쵸? decisions 쓰면은 this가 아니라 this가 되면서 require가 됐을 거고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마치 분사구문처럼요. and 접속사 생략시키고 앞에 있는 거랑 겹치게 되면 그때는 콤마 requiring. 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변형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롭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상황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보고 정리할 건데요.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가급적 잡아놓는 게 좋아요. 자, 뭐죠? 소댓입니다. 소댓구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그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소댓구문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상해요. 당연히 이상하죠. 소는 부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튀어나왔다는 건 강조를 하기 위해서 튀어나왔다는 거면 문장의 어순이 도치가 되겠죠? 요렇게 지금 도치가 된 상황이겠네. 원래 문장은 또 뭐였을까요? 다시 원래 자료 집어넣게 되면 communication 어디 갔습니까? During a disaster is so important that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집어넣으면요. 필자는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버렸네요. 해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됐어요? 한번 강조했죠? 너무 중요해. 뭐가? 의사소통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 언제? 특히 재난 동안에 의사소통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서 일반적인 사회의 규범들은 때로는 종종 낮아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죠. 말을 한번 돌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장벽들은 어떻다? 낮아진다.
정리하고 갑시다. 위험한 상황은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방금 본 것처럼 결정을 요구를 하고요. 그렇죠?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말을 편하게 해보세요, 민준아. 위급한 상황인가요? 결정해야 됩니다. 학원에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그렇죠?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가 필요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맞는가? 정말 나가도 될 정도로 위험한가? 이런 정보를 필요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다? 재난 동안에, 이게 긴급 상황입니다. 재난 동안 의사소통은 어떻다?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사회적 장벽이 낮아지더라. 여기 그 첫 번째 커트까지 잘 정리해야 될 게 흐름이 또 바뀔 거거든요. 첫 번째 커트의 중심 요소는요, 사회적 장벽이 낮아지는 거예요. 혹시 재난 영화나 재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재를 보게 되면은 정신없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가다가 차 좀 세워달래요. 그래서 같이 탄 다음에 휴 덕분에 살았네요. 막 이런 모습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딘가에 숨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과 간식을 나눠 먹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원래는 어떻죠? 노말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말한 상황에서 길을 가다가 차 좀 태워주세요 하고 문을 열고 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민준이한테 마늘빵 하나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위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은 언제 허용됩니까? 그러한 상황은 재난 동안에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벽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요? 왜 낮아집니까? 왜 낮아지냐고요? 첫 번째 문장을 녹여내시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한번 느껴보시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말 거는 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삐용 지나가면은 할머니가 와갖고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재난 기간 동안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저에게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었고 사회적 규범이 낮아져서 쉽게 대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됐죠? 그걸 이해하면 여기가 쉬워져요. 이제요. 해볼게요. 우리는 대화를 할 거란 말이죠. 누구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대화를 걸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떤 방식으로? We would never consider normally. 이렇게 보면은 consider 다음에 목적어가 일단 보이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위치나 대시겠네요. 우리가 절대로 생각해 보지 않을 방식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요. 평범하게 보자면은 우리가 뭐 절대 생각하지 않을, 절대 고려하지 않을 방식으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겠죠. even 심지어 안 어려워, 쉬워 여기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재난은 조금 써줄까요? 낮은 등급의 재난 써줄게요. 뭔 말인지 안 어려워. 낮은 등급의 재난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낮은 등급의 재난도 있을 수 있죠. such as 뭐와 같은 거냐면 그 낮은 등급의 재난이라는 것은 일종의 fire drill, 소방 훈련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일 수도 있죠. very late train 여기까지네. 매우 늦은 기차. 그럼 이게 뭘까요? 뭐 이렇게도 괜찮을까요? 연착된 기차라든지 소방훈련과 같은
낮은 등급의 재난도 seems. 나왔습니까, 이제요? 여기 주어 맞아요? 여기 동사 맞습니까? 그러한 낮은 수준의 재난도 seems to 부정사 또 나왔네요. 그럼 낮은 수준의 재난도요,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The permission. 허용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여기 빈칸 뚫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허용? To break. 깨부술 수 있는 허용. 무엇을? 일반적인 에티켓, 예절이나 일반적인 예의를 잠깐 동안은 깨부술 수 있는 허용을 제공할 것처럼 보이고요. And talk to strangers.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허용을 제공할 겁니다. 1번, 2번이네요. 자, 제가 전달했던 예시를 잘 이해했으면 이것도 결국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쵸? 맞죠? 소방훈련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훈련이에요. 그쵸? 뭐 기차가 연착됐어요. 그거 심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차가 연착됐어요. 그럼 막 서 있겠죠? 그 옆에 중년의 여성분께서 오셔서 왜 지연됐대? 사고 났대? 인터넷 좀 찾아봐.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걸 고려할 방식은 아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침을 튀기면서 무슨 일이래?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일반적인 에티켓을 깨도록 허락을 하는 거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로 가도록 허락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역시 왜 그렇습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됐죠? 자, 첫 번째 마지막 문장입니다. 더비 구문으로 쓰였어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네, 여기까지네요. 일단 우리가 더비더비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 동네는 이렇게 변형을 좋아하진 않긴 하지만 잘 몰라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더비더비에서는 문장과 문장을 끌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더비더비의 영향을 보면 일단 얘가 주어는 맞을 것처럼 보이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그리고 for use 다음에 becomes가 문장에서 동사가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문장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윗부분에 the more important an event to a particular public 이라는 구문을 보게 되면 얘가 주어일 가능성은 있는데 동사가 안 보입니다. 자, 왜 안 보여요? 간단해요. 첫 번째 the more important를 보게 되면 문장에서의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 형용사를 받아주는 동사가 대체적으로 누구죠? 어떤 거요? 형용사나 명사를 받는 동사. 내가 매번 얘기하지. 얘는 항상 형용사, 명사 나오네 이렇게. 그게 누구죠? 비동사. 근데 지금 비동사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제가 언제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은희야, 왜 안 보이지 비동사가? 그래요. 생략이 됐겠죠. 왜 생략됐죠? 제가 또 얘기합니까?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 썼을까? 여기 썼겠네. 그치? 얘가 지금 분사구문에서 비인이 날아가는 것처럼 주관대 비동사가 함께 생략이 되는 것처럼 비동사가 생략이 됐겠군요. 그리고 이걸 원래 문장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 비교급이 원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를테면 뭐 as an event is more important to a particular public, the requirement for news becomes more detailed and urgent. 이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볼까요? 더 중요할수록 어떤 사건이 특정한 대중,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할수록 됐습니까? 더 세부적이 되고 더 다급해지더라. 필요가, 무엇에 대한 필요? 소식에 대한 필요가 더 세부적이 되며 소식에 대한 필요가 더 다급해지게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결론을 보게 되면은 개인에게 어떤 상황이 중요한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었었어요. 요 내용.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소식, 즉 정보죠. 소식과 관련된 필요, 그 요구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더 다급해지더라 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낮은 수준의 재난에서도 그게 그 사람에게 중요하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마구마구 물어보듯이, 맞나요? 그 정보를 요구하듯이 뭐 할 정도로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인 뭐라 그럴까요? 예절이나 뭐 그런 거를 깨부술 정도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할수록 그 소식, 정보와 관련된 필요는 굉장히 다급해지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조금만 한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네,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Without authoritative source of fact 하고, 이거는 그 여러분 authoritative라고 말하면 권력이 있는 이란 뜻인데 공신력 있는 이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천이나 근원이 아니라 아마 출처로 나와 있을 거고요. 좀 이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직역 먼저 할게요, 연지야. 뭐 없이, 공식력 있는 출처 없이, 어떤 사실과 관련된 공식력 있는 출처 없이, 이제 돌리자. 믿을 만한 출처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왜냐면 공신력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쵸? 정의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죠. 믿을 만한 출처가 없으면 하면서 그 믿을 만한 출처가 또 뭐냐면은 그것이 뭐 신문사이든지 간에 또는 믿을 만한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 방송국, 믿을 만한 방송국이나 아니면 신문사이든지 간에,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문사나 믿을 만한 방송국이요. 정말 공신력 있는 사실의 출처가 되겠죠.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없으면 소문은 종종 run riot 합니다. 아,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run riot, 마구 퍼지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한 단어 처리로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여러분 RIOT를 외우셔야 됩니다. riot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한번 뜻을 적어보세요. riot은 무슨 뜻입니까? 폭동이에요. 폭동. 원래 원뜻은요. 그러면 폭동으로 이어진다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정신없어진다라는 표현이죠. 폭동은 금세 퍼지죠? 그 느낌 살리면서 가보세요. 출처가 없으면 소문들은 정말 정신없이 퍼져나갑니다. 됐습니까? 그럼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습니까? 정보가 없으면은 이런 꼴이 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루머들은 이제 시작이 되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문은 퍼져나가요. And 그리고 so 그래서 야씨 가려요. 콤마 가려놓읍시다. 그리고 그래서 됐습니까? because 다음에 people과 관련된 게 1번이겠고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느끼기 때문에 됐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애를 먼저 처리해 봅시다. 비록 그 소문이 이런 거는 바꿔도 되죠, 민준아? is not proven. 바꿔도 괜찮죠? 비록 그 소문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공신력 없는 출처에서 얻어온 소문이잖아요. 그쵸? 그러한 소문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느낍니다. 뭘 느끼나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고 자신들이 전달해야만 한다. 무엇을? 루머를 전달해야만 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 야 무슨 일 일어났대? 아 정말? 아 뭘 옆반 누가 그러던데 헐 대박 야 빨리 얘기해야지 애들한테 이런 적 아마 다들 있을 거고요. 패스 잇 온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패스 온이 하나로 이어진 동사 뭐라 그러죠? 이어 동사 혹은 구동사라고 불러요. 이어 동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대명사가 나오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패스 온 잇 하면 틀릴 거니까 왔다 갔다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스 잇 온 잇은 고유한 위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직원이 stop 어쩐지 만약에 어떤 직원이 듣는다면 아니 갑자기 시제가 과거가 되더라고요. 죽죽죽죽죽 콤마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겠네요. 그럼 뭐야? 시제 일치 현상을 다시 한번 파악하면서 동사 계열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직원이 듣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요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루머가 퍼져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직원이 듣는다면 자 뭘 들어요? 목적어 대시였고요. Their employers 자신의 고용주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 나쁘게 되고 있다. 즉 악화되다. 사장님의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가 안 좋아지고 있대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건의 짐이나 자신들의 집단이 위험에 처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하겠죠. 빈칸이라고요. 됐습니까? 던져놨고요. 수습해야 되겠죠? 만약에 고용주의 회사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듣는다면 그리고 대세 두 번째 문장이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다? be made redundant. 처음 보는 단어는 아니긴 해요. 대신에 뜻은 달라요. 일단은 to be pp. 됐습니까? 수동이 일단 은유야. 조심하세요. make 하면 안 되겠네요. 목적어 없습니다. 제발. 과거분사입니다. 이거요. 하긴 뭐 made는 누가 봐도 과거분사인지 알긴 하겠지만 자신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redundant는요. 원래 원뜻은 풍부한이에요. 풍부한. 근데요. 풍부한이라는 거는 abundant라는 단어도 있지 않나요? abundant도 풍부한, 풍족한인데요. redundant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많아서 쓸모없는 이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신들이 쓸모없어질 것 같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게 뭔 말일까요? 자신들이 쓸모없어질 것 같다? redundant의 세 번째 뜻이 이겁니다. 우리는 아마 풍부한 정도만 알았을 건데 뭐 괜찮아요. 뭐 그것만 아셔도 돼요. 하지만 abundant와 차이점은 이게 그 질의 차이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fired. 괜찮겠죠? F-I-R-E-D. 혹은 이런 것도 괜찮죠? 뭐 그냥 써볼까요? 그냥? unemployed.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실업의였잖아요. 고용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원이 들어요. 고용주의 회사가 악화되고 있고 아마 우리들이 실직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전달합니다. 그 정보를 전달해요. 누구에게? 자, 이번에 패스 온. 똑같죠? 제가 아까 그랬죠, 답이사. 던졌으면 수거하라 라고 던졌죠? 됐죠? 그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동료들에게 전달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카트와 첫 번째 카트는 중심 소재가 다를 거예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정보가 그만큼
필요로 하다라는 게 되겠죠.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회적인 규범을 깨며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정보라는 것 자체가 루머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출처에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 정보는 무궁무진하게 마치 폭동처럼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22번 지문이었습니다. 소화 잘 시킬 수 있었었죠? 말랑말랑 했습니까? 딱딱한 거 한번 드셔보셔야 되겠네요. 23번입니다. 함의추론 괜찮아요. 이번에 제가 또 함의추론 파트거든요. 23번. 문화의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양한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 제가 주제문을 막 급하게 쓰다 보면 좀 이상한가요? 다양해지는 뭐 이렇게도 말이 좀 이쁠 것 같네요. 문화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해지는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민준이하고 태훈이 있을 때 교과서 수업에서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건데요. 23번 지문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만만하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이게 문제로 푸는 건 쉬웠죠. 제목 문제니까. 근데 이거를 전달하려 하는 과정에서요. 제가 핀트를 잘못 잡은 겁니다. 포인트를 잘못 잡았고요. 흐름이 어거지가 됐었거든요. 아주 완벽하게 이제 제 지문이 됐습니다.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묘사가 될 겁니다. 먼저 여쭤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과 누구죠? 손? 그쵸. 세 분이죠. 민준이한테 여쭤볼게요. 민준이는 어떤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 그대로 과학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비씨는요? 그렇겠네. 뭐 연지는 어때요? 전자.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나왔죠. 누구의 관점이 맞는지는 안 나오고요. 그 관점에 대해서 묘사를 할 겁니다. 그러게요. 지동설이라는 것도 하나의 과학적인 접근 아닙니까? 그건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절로 생겨난 건가요? 그러게요. 그 관점이 조금 다를 것처럼 보이죠? 첫 번째 문장 중심 소재 찾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예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요. 사람들은 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그래, 맞아. 예술은 무엇이야? 예술은 문화적인 활동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술은 문화적인 활동이다? 그럼 문화적인 활동이 예술을 만들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알면 뒤에 문장이 쉬워집니다. 그걸 알면 뒤에 문장이 쉬워져요. 예술은 문화적인 활동이더라 라고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문화적인 활동들은 무엇이냐면은 draw on. 얘들아 이거 처음 본다고 하지 말고 이 on은요. 이 새끼의 on이에요. 그럼 뭐야? 의존하다라는 의미겠죠? 제가 그래서 계속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depend on과 rely on만 알아서 제가 3개 더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습니까? turn to, fall back on, result to. 그리고 이걸 다 외워야 2개 더 늘린다라고 했는데요. 평가원은 친절해서 1개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저 얘기했어요 방금요. turn to, fall back on, result to. 전 얘기했습니다. 언제 외울 거야? 맨날 잔소리 했었어요. 평가원은 하나 더 알려줬죠? 예술은 무엇이다? 문화적 활동이다. 무엇에 의존하는? or react against. 좀 이따 볼 거고요. 조금 이따 봐야 돼. 무엇에 의존하는? 특정한 문화적 전통에 의존을 하는. 특정한 공유된 이해관에 의존하는. 그리고 특정한 가치관과 특정한 생각에 의존하는 문화적 활동들이다. 결론은 뭐야? 예술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
예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다 다르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술이란 것은 이런 것에 의존하는 문화적 활동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시 그러한 생각들과 가치관들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특유한데 뭐 특징 지어지는데 뭐 특유한데 독특한데 이렇게요. 원래 characteristic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성질이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상들과 굉장히 독특한 가치관들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또 무엇에 독특하냐면 맞는 말이네. 그 시기와 그 공간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문화적 활동이 예술인 것처럼 보인다. 계속 갑니다. 그 시기와 공간 속에서 자 이제 이니치가 나왔죠? 아마 요 놈의 위치는 원래 여기였을 거고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설설 줄여갑니다. 이제요. 원래 요 놈 자리였겠죠. 그때는 위치나 대시되면서요. 됐죠? 그건 어떤 것인데요? 예술이 만들어지는 됐습니까? 이제 싹 잡아볼게요.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술은 문화적 활동이야. 그런데 그 문화적 활동은 무엇에 의존하냐면 문화 전통, 이해관, 가치들, 생각들에 의존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예술이 만들어지는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사상들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반작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느낌이 확 와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요. 예술이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지금 이 문장이었었어요. 그렇죠? 또는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죠. 예술이 문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말을 좀 녹여내야 됩니다. 이제 좀 이따가요. 좀 덩치가 좀 컸죠? 생각해 봅시다. 특정한 예술이 만들어지는 공간과 시간의 독특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거야, 예술은.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르네상스 시대, 아니면은 구석기 시대, 그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공간과 시간의 특정한 사상들과 가치관들을 보여주는 게 예술 작품 아닙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다신상이라든지, 그쵸? 뭐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작품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독특한 가치관과 사상들과 이해관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술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술은 문화의 생산물인 것 같고요. 아니면 반대로 적용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겠죠. 이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요. 아직 안 나와요. 이제 나오네요. 이제요. However, 먼저 작업고 갑시다. 하지만 in the case, 이런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 과학의 경우에서는 의견들이 어떻다? 다양하다라고 얘기해요. 의견은 저마다 다르답니다. 바로 정리하세요. 예술은 문화의 상징물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술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문화가 과학을 만들어내나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가요? 그렇게 얘기했죠. 지동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시대와 그 당시 사람들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원래 자연 그대로 지구가 혼자 돌았던 겁니까? 은희야 왜 뭐 와요 지금 휴대폰에? 뽕, 띵, 쿵. 되고 있네요. 되고 있어. 깜짝 놀랐네. 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아도 되겠죠, 뭐.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르다. 그렇죠?
맞는 말일 겁니다. 지구가 원래 스스로 돌았던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발견한 건가요? 정답은 없지 않을까요? 원래 스스로 돌았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낸 거니까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던 거 아니에요?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냐? 원래 그런 거냐? 됐죠? 이제 가볼게요. 어떻게 다르냐? 일부 과학자들은 누구와 같은 The Great Biologist J.B.S. Haldane,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러한 위대한 생물학자와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C, 봅니다. 과학을 무엇으로 봐요? 오케이.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과학자도 있네요. 자, 그럼 비슷한 관점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위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엇으로써요? 이를테면 역사적인 활동으로서 본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역사적인 활동이라는 건 그 역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과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역사적인 활동은 무엇이죠? That occurs.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바꿔 쓸 수 있는 두 가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얘기 안 해요. 진짜 틀리게 말해. 진짜 또 양자택일하면 또 is occurred 해서 또 진짜 그거 아니라고 또 써놓겠죠 또. 답이시에요 그게? 틀리지 마시라고요 제발. 어떤 역사적인 활동이래요? 생겨나는 활동인데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에서 생겨나는 역사적인 활동으로 보며 and 주관대 두 개 병렬 구조네요. 그리고 needs to be understood 수동이네. 뭐 될 필요가 있대요? 이해될 필요가 있는 역사적 활동으로 봅니다. 어디 안에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렇죠? 그 시기와 공간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시간과 공간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역사적 활동이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과학은 역사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기와 공간, 그 과학적 생각이 발생한 시기와 공간의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겨난 활동이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특정한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동설이요. 그 당시 배경은 어땠었죠? 지동설이 생기기 전에 뭐였어요? 뭐또요? 자동설이요? 천동설이죠? 그렇죠? 이거 뒤에 나와요. 지동설, 천동설 얘기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동설이라는 거는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될걸요? 왜냐면은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지동설에 대한 배경 배웠잖아요. 세계사에서 배웠어요. 중학생 때도요. 그럼 지동설을 그렇게 봐야 됩니까? 또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니죠. 지구는 원래 돌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그럼 그렇게 봐야 됩니까? 두 번째 관점은 여기서 나와요.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부류는 과학은 역사적 흐름, 즉 문화적 흐름에서 봐야 되는 거고. 들었어요? 역사적 흐름, 문화적 흐름에서 봐야 되는 거고. However, 하지만 아까 some이 나왔죠? 이번엔 other로 나오는 게 맞겠죠? 다른 과학자들은, other scientist는 봅니다. 과학을 무엇으로? CASP네요. regard, think of, look upon, 다양하겠죠?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과학을 무엇으로 봅니까? 순전히 객관적인 축으로 봅니다.
활동으로도 괜찮아요. 순전히 객관적인 활동으로 봐요. 아,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객관적인 반대가 뭐지, 은유야? 주관적인 거죠. 역사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을걸요? 그쵸? 지배자와 권력자들의 위주로 역사는 쓰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표현의 반대는 아마 서브젝트일 수도 있겠죠. 그렇네. 그러면 그 시기 내에서만 바라보면 그 시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양하니까 과학은 주관적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과학은 순전히 객관적인 활동이더라. 그리고 콤마 PP 영향을 받지 않더라. 뭐에 의해서? 너무 중요한데 계속 문화적인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 뭐에 의해서? 1번, 2번 가치관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더라. 누구의 가치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과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적인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 순수한 활동이다 라고 여긴대요. 바로 정리할까요? 과학은 어떻다? 그렇지. 객관적 활동이다. 너무나도 순수하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떤 가치관 그리고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전에 나왔던 건 영향을 받겠죠.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요. 왜냐면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른 필자들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과학은 그렇게 여겨지면 안 된다. 영향을 안 받는 거다. 왜? 지동설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지구는 혼자 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In describing this view of science, 이걸 묘사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묘사하면서 자, 이러한 관점은 뭔데요? 요거겠죠, 요거. 윗부분, 그렇죠? 과학의 이러한 관점을 묘사하면서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은 뭡니까? 영향 안 받아. 객관적 사실이야. 이러한 관점을 묘사하면서 철학자 HL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어떤 믿음? That there is underlying order of the world which is simply too there to be discovered. 까지. 아, 맞아요. 일단 동격의 대시 맞아요. 위치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자, 어떤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죠? 야, 일단 underlying 기본적인 질서 자체가 있거든. 기저를 이루느냐고 안 했다. 근간을 이루느냐고 안 했어요. 쉽게 했어요.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 일단. 쉽게 해줄게. 이 세상에는 일단 기본적인 질서가 있고 그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왜? 발견이 되도록 그냥 거기에 있는 세상에서 기본적인 질서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처음 분석하잖아요. 오늘 수업하려고 이틀 동안 7번 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요. 과학은 어떻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 따르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순수할 정도로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 원래부터 발견이 되는 세상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것 뿐이야. 너네가 그거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거기 있었고 니네가 그걸 발견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아니다. 역사의 흐름을 봤었을 때 역사가 과학을 창조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다? 아니다. 그냥 발견된 거야. 어? 그리고 원래부터 기본적인 질서 자체가 있던 거라고.
니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기본적인 질서에 있었는데 그냥 발견이 된 거지 니네가 만든 거야? 자, 됐죠? 만든 거하고 발견이 된 건 달라요. 그쵸? 창조와 무엇인가 발견을 하는 건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발견이 된 것뿐이다 라고 한 거죠. 이해됐으면 이게 돼요. 그래서 시간 좀 잡았어 은유야. 여기 가봐 민준아. 그러니까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로 한 번 더 얘기하지. 순수한 사실의 세상이고 아직 안 끝났어. Stripped of any link with value. 난 여기가 그렇게 빈칸이 괜찮겠더라. 일단은 strip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벗기다,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뭔가요? 뭔가 이거는요?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럼 뭐가 없겠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나왔잖아. 가치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어떠한 관련성도 없더라. 무엇과 된 거 맞아? 가치관과 어떠한 관련도 없는 순수한 사실. 자, 이게 뭐예요?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는. 맞아요? 순수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정리할까요? 과학은 어떻게 해서 객관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인 질서가 있으면 질서죠. 기본적인 질서가 있으면 창조한 사람들의 관점을 무시한다 그랬죠. 왜냐면 그냥 발견이 되는 거거든. 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관점의 맥락에서 봐야 돼? 웃기고 있네. 원래부터 있었어 임마. 그리고 그 세상은 또 어떤 곳이라고요? 여기 어떠한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사실이더라 라고 지금 묘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지문은요. 진짜 끝. 여길 이해했으면 마지막 문장은 그냥 삼킬 수 있습니다. 됐죠? The aim of science according to this view is to represent this world of pure fact. 끝났죠 이제요? 진짜 끝난 거지? 따라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aim, 목표 민준. 무엇의? 과학의 목표는. 자,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자면, 아이고, 펜이 뭐 왔다 갔다 하네. 누구에 따르자면,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자, 이러한 관점 또 누구고? 과학은 순수히 객관적인 거야. 라고 보는 관점의 과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목표는 is to represent. 어떤 뜻입니까? 제시하다, 재현하다, 보여주다. 그렇죠? 그들의 목표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여줘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득 찬 세상? 그렇지. 순수한 사실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뭐야? 가치관, 역사, 문화와 같은 불순물이 개입되지 않은, 창조되지 않는 순수한 객관적 사실로 그대로 남아있었던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지구가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만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네요. 자, 이게 뭐고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 조금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먼저 contingently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해석본을 보면 이게 뭐 혹여라도라고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라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가 어려우면 혹여라도도 참 좋아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 필자가 contingently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고요. 제가 여기 마지막 문장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콤마가 나오면은요 그냥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 봐봐봐. 자, 어떤 뜻입니까? 독자적으로. 그거 맞아요. 맞아요. 독립적으로. 그거 맞아요. 무엇과 별개로
됐습니까? 뭐와 다르게 어떠한 관련과 독자적으로.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떠한 관련도 없는. 됐습니까? 필자는요, 끝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어떠한 연관성과 독립이 된,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면요. 자, 어떤 관련성? 혹시라도 컨티전트를 미리 잡고 가자. 어떤 경우라도 말이야. 아 정말 혹시라도 하면서 쫙 묶으면서 수고하셨습니다를 준비할게요. It might bear. 자, bear, 곰, 뭐 맞는 말이죠. 뭐 여기서 나타, 뭐 유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다르게. 조금만 더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인간의 행동들과 인간의 경험들. 됐나요? 이제 묶어서 갑니다. 혹여라도 인간의 행동들과 경험들을 만들 수도 있는 어떠한 관련도 없이 순수한 세상의 과학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문장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인간의 행동과 경험이 주입될 수 있긴 할 거예요. 그쵸? 과학이라는 건요. 근데 그걸 아예 독자적으로 빼버린 관점으로 본 게 마지막 이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나왔었죠.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요. 과학이라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혹여라도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주입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러한 관계를 배제시키며 순수한 사실의 세상으로 묘사하는 것. 이게 바로 후자가 과학을 묘사하는 목표가 되겠죠. 라고 말하면서 22번이 딱 끝나게 됩니다. 제목 문제여서 이거는 뭐 아마 쉬웠을 겁니다. 이게 아마 뭐 cultural war 막 이렇게 weather 뭐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걸 소재를 잘 잡아야 돼.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쭉 보면서 흐름을 잡는데 나는 첫 번째 문장이 예술을 말하려나? 하다가 난 예술에 초점 맞췄는데 왜 갑자기 과학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반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흐름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흐름을 잘 잡을 수 있으면 좋겠고 자신 있게 제가 수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 제 지문이거든요. 이제요. 여러분 지문으로 만들려면 계속 씹어드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동설이라고 얘기를 한 게요. 뒤에서 지동설 예시가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러게 지동설은 그러게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만들어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간 건가? 아니면 원래 애초부터 돌았었나? 네, 여러분은 관점은 어떠십니까? 23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쪽지 시험 계속 이어갈게요. 영상 마무리합니다.